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27일 최봉우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 이와 관련해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죠. 그래서 도대체 뭐 여론 조작은 알겠는데 그에 관해서 뉴스버스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 뭐 이런 의문을 가졌었는데 그런 의문과 관련한 내용들은 별로 없고 오늘 아침 동아일보를 보니까 동아일보에 이제 그 압수수색 영장을 아마 봤던 모양입니다. 보고서 그 혐의가 이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다 보니까 뉴스버스의 압수수색 혐의가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압수수색을 한 거구나. 하는 이제 의문이 풀렸는데 어떤 허위 보도를 했느냐? 물론 현재까지는 허위 보도라는 거는 검찰의 조사 결과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작년 10월, 2021년 10월 21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쯤에 이제 뉴스버스가 이런 보도를, 뉴스버스는 인터넷 매체입니다. 대검 중수부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과정에서 대장동 대출 관련 비리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하고도 은폐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강길은 대장동 초기 사업자입니다. 최근 뉴스버스 기자와 만나 그때 대검 중수부에 간 일이 있는데 조우영, 이게 대출 브로커죠. 조우영 씨에게 10억 3천만 원을 건넨 사실을 대검 중수부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허위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면 뉴스버스가 이제 이 보도를 하게 된 경위는 이강길 씨도 만나서 취재를 하고 자기네들 말대로 조우영 씨도 만나서 취재를 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거를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2021년 10월이니까 이미 우리가 다 기억하시죠? 9월 15일에 김만배 씨와 신앙림 언론노조 위원장이 만나서 허위 인터뷰를 그때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걸 묵혔다가 보도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에 뉴스타파라는 데서 보도를 합니다. 묵혔다가. 그 한 몇 개월 동안 사실은 이쪽 계열에 있는 그 소위 친 이재명 계열의 여러 매체들 이런 쪽에서는 아마 다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2022년 2월 말에 JTBC 같은 경우도 윤석열 커피 관련한 보도를 하고 이재명 후보도 그 즈음에 윤석열 후보한테 그 왜 조우영 씨한테 커피는 왜 타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미 뉴스타파가 보도하기 전에 윤석열 커피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이 관련 내용을 다 공유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공유했을까? 이게 바로 그 정점에 이재명 대표 측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걸 지금 검찰이 파고 들어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건데 뉴스버스도 그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9월 15일에 이미 김만배 씨가 신앙림 씨한테 얘기했던 게 바로 윤석열 커피 사건인데 10월 21일에 뉴스버스가 그 윤석열 커피 사건을 또 보도를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허위라고 검찰이 판단하게 된 동기는 뭐냐? 최근에 이제 대출 브로커라는 조우영 씨를 검찰이 조사를 했다는데 조우영 씨 진술이 이렇다고 합니다. 뉴스버스 기자 이 A씨라는 사람이 이 윤석열 커피 기사를 보도하기 전에 90분가량 자기하고 인터뷰를 했다. 당시 대검 중수부는 대장동 수사를 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이 수사를 봐줬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자기가 얘기를 해줬다. 이렇게 지금 조우영 씨가 진술을 하고 있고요. 대장동 초기 사업자라는 이강길 씨. 이 사람도 보니까 뉴스버스 A 기자가 만났더군요. 같은 기자죠. 만나서 근데 이 이강길 씨로부터 들은 내용도 아니 그 수사 무모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답변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뉴스버스 기자인 A씨가 이강길 씨, 그 다음에 조우영 씨 다 만나서 취재를 했는데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 이과장이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때 이제 그 담당이었으니까 수사하면서 대장동 관련한 대출 이 부분을 수사를 안 했다, 무마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다 취재한 겁니다. 뉴스버스 그 A 기자라는 사람이. 그런데 취재는 그렇게 해놓고 기사는 관련이 있다, 무마했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 A 기자가 취재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보도하는 게 있겠죠? 그러면 취재는 똑바로 했는데 어찌 보면 자기네들의 그 처음에 취재의 의도, 이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한테 이 대장동 수사 무마 의혹 이걸 덮어 씌워야 되는데 그거하고 전혀 다른 취재 내용이 왔다. 그러면 이거를 이 기사가 안 됩니다. 이게 정상이죠. 그 당시 뉴스버스의 대표, 지금도 그렇지만 대표가 이진동 씨니까. 이진동 씨는 원래 한국일보 기자를 하다가 조선일보에 와서 잠깐 있었던 사람입니다. 법조 출입 오래 했고요. 그러니까 이 방면에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아마 뉴스버스 A 기자가 이게 좀 보도가 사실과 취재를 해보니까 다른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 기자가 그냥 자기 취재한 내용과 거꾸로 기사를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기자 생활을 해봤지만 위에서 예를 들어서 취재 지시가 이러이러하다는데 한번 알아봐. 그러면 그걸 알아봤는데 완전히 엉뚱한 얘기가 취재가 되면 보고를 하죠. 그거 알아봤더니 그 전혀 아닌데요? 기사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뉴스버스 A 기자라는 사람이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 요 직전에 아마 이진동 대표한테 보고를 했을 것이고 뭔가 어떻게 써라 하는 지시를 받고 자기 취재 내용과 완전히 반대되는 기사를 썼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렇죠? 취재한 거 완전히 다르니까. 그런데 여기서 검찰이 이 뉴스버스 A 기자가 이강길 씨나 조우영 씨를 만나기 직전에 이진동 대표가 김만배 씨하고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거는 뭐 통화 기록 보면 기록은 나옵니다. 10년 뒤에라도 그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무슨 내용을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죠. 그건 뭐 녹음이 돼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혹시 이진동 대표 주거지 이런데 가서 압수수색하고 그러면 혹시 또 녹음된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뭐 흔적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래서 아마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진동 대표가 그 즈음에 김만배 씨하고 수차례 통화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검찰로서, 검찰이 꼭 아니더라도 저희들도 그러면 결국 뉴스버스의 이 기사가 김만배 씨가 이렇게 좀 써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뉴스버스가 사실과 다르게 쓴 것 아니냐? 왜 그랬겠는가? 그거는 이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과정에서 또 금품이 오가지는 않았을까? 김만배 씨가 그냥 맨입으로 그거 써달라고 했을까? 신학림 씨하고도 윤석열 커피 얘기를 해가면서 그 뭐 1억 6,500인가 책 3권 값으로 준 거 아닙니까? 그 이진동 씨, 그 뉴스버스 대표한테도 이렇게 거짓말 기사를 써주는 조건으로 뭔가를 주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을 당연히 해볼 만하죠. 아마 그런 부분이 이제 수사 대상이 될 걸로 보이고요. 물론 뉴스버스 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만배 씨하고 두세 차례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윤 대통령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묘하게도 김만배, 이진동이 몇 차례 통화한 뒤에 완전한 그 조작 기사죠, 사실상. 조작 기사가 뉴스버스에 보도가 됐다. 이러면 의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 부분에 관해서 압수수색을 해가면서 추가로 수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앞으로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김만배 씨 틀림없이 부인할 거고 그 다음에 김만배 씨와 통화를 했다는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지금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관련 얘기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검찰이 뉴스버스 A 기자
이 사람을 추궁을 하면 이 A 기자라는 사람은 자기가 취재한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진동 대표한테 이런 거 취재해봐라는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취재를 했고 그랬더니 지시받은 내용과 완전히 다른 내용인데 자기가 이 기사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이 뉴스버스 A 기자가 설명을 해야 되겠죠, 검찰에. 설명을 해서 그게 앞뒤가 딱 들어맞는다. 이러면은 뭐 혐의를 벗을 수가 있겠지만 지금 객관적인 사실을 보면 조우영, 이광길 씨가 지금 계속해서 내가 뉴스버스 A 기자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기사는 거꾸로 나왔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 A 기자가 설명을 못하면 A 기자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기사 필자는 자기니까. 그러고 아니면 A 기자가 사실관계를 실토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진동 대표가 뭐 누구랑 통화했는지는 모르겠죠. 본인이 기자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고 이진동 대표가 아니 그 조우영 이 사람이 그 들어갔을 때 윤석열 그 검사가 뭐 커피 타주고 하면서 사건이 없었던 걸로 돼 있다고 하는데 취재해봐. 그래서 뉴스버스 A 기자가 다 취재를 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저희들의 그 취재 관행상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뉴스버스 A 기자가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래도 면할 수는 없죠. 기사는 자기 이름으로 나갔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자기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실관계를 얘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뉴스버스 그 아마 사무실 이런 데도 압수수색 했을 텐데 그걸 잘 포렌식을 해보면 이 기사가 처음에 취재했던 거에서 둔갑하는 과정이 거기에 드러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그래서 제가 청부 기사 의혹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이진동 대표가 본인의 회사의 소속 기자한테 지시를 해서 완전히 거짓말 기사, 김만배 씨의 주문대로 기사를 만들어냈다. 이런 의혹이 지금 거의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 조사는 뉴스버스 A 기자라는 사람, 그걸 기사를 취재하고 작성했던 사람, 이 사람을 집중 조사하면 드러날 일이다. 저는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뉴스버스 A 기자가 그 모든 책임을 떠맡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곧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이 정점에 결국은 김만배 씨가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 아마 곧 사실관계가 머지않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